너무한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스위스에 가면 꼭 이 초콜릿을 사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위스 국민 초콜릿으로 유명한 토블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 마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기 초콜릿으로 자리매김했죠. 달콤한 꿀과 아몬드 조각이 초콜릿 사이사이에 박혀있어 당 떨어질 때 한 조각씩 먹으면 당 충전 확 돼서 저도 참 즐거 먹었는데요. 특히 토블론 하면 요 삼각형의 뿔 모양이 포인트라 할 수 있죠.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바뀐 토블론의 모습이 공개되며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삼각뿔 사이의 틈 간격이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넓어지면서 용량까지 줄어든 것. 이에 소비자들은 SNS에 충격적으로 변해버린 토블론의 모습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저럴 거면 삼각형 모양을 버리지, 토블론 탈모 온 거냐 등의 비아냥이 쏟아졌는데요. 알고 보니 2016년 6월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토블론을 만드는 몬델레즈가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양을 줄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2018년 몬델레즈 측은 원래의 150g에서 200g으로 늘리고 모양도 기존의 촘촘한 산 모양으로 다시 회복한다고 발표하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교묘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안 올리길래 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얌체 같은 회사 탑 4에 대해 알아볼게요. 4위 과자 회사. 동그란 빵에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하고 진한 커스터드 크림으로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카스타드. 1989년에 한국 롯데제과에서 출시한 이후 인기를 끌면서 다른 과자 회사들도 비슷한 제품을 속속 내놓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조의 아석을 이길 수 없어 현재까지도 롯데가 판매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롯데제과의 커스터드 개수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인터넷 유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스를 사서 늘 먹던 대로 먹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빨리 줄어든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 하지만 박스 어디에도 용량이나 개수가 줄었다는 문구는 쓰여있지 않았다는데요. 알고 보니 롯데제과는 지난해 9월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카스타드 한 박스당 제품 개수를 12개에서 10개로 줄여버렸던 것입니다. 가격이 똑같아서 무심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박스를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용량을 줄였다는 안내 문구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아 소비자로서는 개수가 줄었다는 사실을 알 방법조차 없었죠. 그런데 카스타드 외에도 얼마 안 먹었는데 금세 과자가 동나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영순이 분들 계실 텐데요. 올해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이런 교묘한 방법을 택한 과자 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꽃갈콘, 양파링, 오징어즙 등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과자들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부 중량만 홀랑 줄여버렸고, 과자류뿐만 아니라 비오트,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등의 용량도 대폭 줄여버렸죠. 또 수박바, 쌍쌍바, 조스바, 더블 비앙코 등의 아이스크림류는 해가 갈수록 양이 줄어 그 변화가 눈으로 체감될 정도인데요. 용량을 올릴 때는 동네방네 용량을 업 시켰다고 떠들어대면서 양을 줄일 때는 조용히 아무 일 없는 척 줄여버리는 모습에 더욱더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요즘 과자 먹을 때 양이 준 건가?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너무한다. 3위 OTT 회사. 방송 다시 보기는 물론 놓쳤던 영화나 드라마, 요즘은 쿠팡 오리지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등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는 몇 개씩 구독해두고 이용하는 유저들도 적지 않은데요. 작년 OTT 서비스의 대표격인 넷플릭스가 한국에만 구독료를 인상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OTT 회사들은 유저들이 이런 서비스를 의존하는 현상을 이용해 구독료는 유지한 채 또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비싼 가격 때문에 공유 계정을 쓰는 유저들이 많았는데 최근 타인 간 계정 공유를 넷플릭스에서 곧 막겠다고 해버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유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사 트위터로 계정 공유는 사랑입니다 라며 대놓고
홍보하며 유저들을 끌어모을 때는 언제고 실적 저하를 이유로 이제 와서 공유를 금지한다니 그야말로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도덕 심보가 따로 없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아유 그래 이제 가격도 너무 비싸고 계정 공유도 안 될 거라고 하니까 자동 결제를 해지하고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서비스 해지는 되지만 환불 역시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 넷플릭스 측에서는 결제 이후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해뒀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 본사에서는 시청 기록이 없는 기간에 한해 최근 3개월간의 결제 내역을 환불해주고 있어서 이 때문에 미국 서버로 우회해 환불을 받는 방법이 한국 유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판국인데요. 그냥 넷플릭스 말고 국내 OTT를 써야겠다 싶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의 꼼수 역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가입은 엄청나게 쉬운데 정작 해지를 하려면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만 하는 등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매달 엄한 구독료를 낭비한 유저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리 회사가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은근히 유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해지마저 어렵게 만들어두면 결국 불만만 더욱 커지고 이탈로 이어질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2위 자동차 회사. 전기차에 이어 자율주행 분야까지 발을 뻗치며 미래차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 테슬라. 그런 선두주자 타이틀에 걸맞게 테슬라는 약 1,500만 원이나 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옵션을 추가해 필요에 따라 일시불로 구매하거나 매달 26만 원 정도 내고 쓰게 하는 구독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BMW가 이런 시류의 편승에 내놓은 구독 서비스가 각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죠. 바로 핸들 열선, 시트 열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옵션까지도 매달 추가 요금을 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풀어줬기 때문 다른 차를 사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옵션에 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 아니 그럼 차의 기능은 다 설치해 놓고 굳이 돈을 더 받아먹겠다는 이야기냐? 같은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BMW 측은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잘못 송출된 옵션표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죠. 하지만 자동차 업계를 쭉 살펴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충격적인 구독 서비스가 대세가 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는 원격으로 차량 제어가 가능한 커넥티드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가 하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해 구독료를 내야 뒷바퀴가 움직이는 각도가 더 넓어지게 만드는 등의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이 필요한 사람만 쓸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닌가요? 싶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기능을 모두 탑재했다고 강조하면서 차량 원가는 올려놓고 구독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능을 쓸 수 없게 해놓은 셈이니 결국에는 그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이 차를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구독이 강제되는 것인데요. 게다가 쓰지 않는 옵션을 탑재하는 데 따른 차량 무게 증가, 이로 인한 수리 비용 발생의 문제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그 자체! 이런 상황을 두고 몇몇 업계 관계자들은 차량은 한 번 구매하면 내 소유라는 인식이 강한 물건이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샀다고 받아들인다 라며 이런 구독 서비스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하지만 차량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지는 만큼 구독 옵션을 합리적으로 내놓는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아직까지 자동차 업계의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앞으로 자동차 업계는 어떤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지 소비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와... 살기 어렵다. 1위 치킨 회사. 배달하면 치킨, 치킨하면 배달. 배달 음식 뭐 먹을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치킨 역시 고객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딱 걸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8월 노랑통닭에서 내놓은 레귤러 메뉴가 그 주인공이었죠. 당당 치킨이 뛰어난 가성비로 화제가 되자 노랑통닭은 오리지널보다 무게를 줄이고 가격 역시 저렴하게 내놓은 레귤러 사이즈를 출시했습니다. 혼자서 먹기 딱 좋은 가성비 치킨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소비자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어라? 무게는 200g이 줄었는데 줄어든 가격은 2,000원? 약 18,000원에서 21,000원인 노랑통닭 한 마리가 800g인데 무게는 거의 4분의 1을 줄여놓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인 2,000원 정도만 줄였던 것이죠. 인심 써서 싸게 판매하는 척은 다 해놓고 실제로는 훨씬 비싸진 이 행태에 소비자들은 이 정도면 기만 아니냐? 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신메뉴는 주문 전화 대신 온갖 욕만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해 욕먹은 치킨이
기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BHC 역시 소비자 기만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하죠. 작년 7월 BHC 역시 1인 가구를 겨냥해 치킨 반마리와 치즈볼, 콜라를 함께 판매하는 혼치킨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혼자 먹기 딱 좋은 금액인데? 라고 혼치킨 세트를 주문하려던 고객들은 15,000원이라는 혼치킨 세트의 가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BHC 후라이드 한 마리의 가격이 15,000원이었기 때문이죠. 세트에 포함된 치즈볼이 5,500원임을 감안해도 후라이드 반마리에 무려 9,5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한 어이없는 메뉴에 소비자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혼치킨 세트 역시 소비자들의 강력한 비난과 함께 BHC의 애물단지로 남고 말았죠. 아니 이렇게 비슷한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메뉴를 내놓다니 이러니까 요즘 치킨들이 욕먹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양상추를 빼거나 적게 넣은 햄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악화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맥도날드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뺐는데 그 사이 햄버거 가격을 2월, 8월에 걸쳐 2차례나 올려놓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해 뒷말이 나오고 있죠. 최근 코로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 때문에 나날이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은 유지한 채 교묘하게 내용물의 양과 질만을 낮추는 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에 예민한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고객 기만에 당하지 않으려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제품이 지금 내가 아는 제품이 맞나 잘 확인해봐야겠죠? 소비자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